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속보를 두 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보는 중국 경제가 작년 중에 플러스 2.3% 성장하였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속보는 브렉시트로 피해를 입은 영국 어민들이 어제 런던에서 대형 트럭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속보, China says its economy grew 2.3% in 2020, but consumer spending fell. CNN 보도입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 경제가 작년 중에 2.3% 플러스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가 101조 5,986억 이엔으로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고, 이를 어제 환율 달러당 6.52엔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면은 약 12조 6,306억 달러입니다. 물론 GDP를 달러로 환산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겠죠. 작년도 2.3% 성장은 일반 이코노미스트 예상 2.0%를 훨씬 상회하고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은 도움을 주는 베트남 경제도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4분기 중에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5%인데요.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 2분기에 플러스 3.2%로 돌아서고 3분기에는 4.9%, 4분기에는 6.5%까지 성장세가 가속화하였습니다. 지출 부문별 성장 내역을 제가 중국 국가통계국 보도자료에서 직접 인용해 봤는데요.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연간 소매 판매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겠죠. 그러나 4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역을 보면은 제조업 투자가 2.2% 증가하였고, 부동산 투자는 7% 증가, 인프라 투자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중 수출은 4.0% 증가하였고, 수입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이제 무역 수지가 3조 7,096억 위엔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작년에 리커칭 총리가 발표할 때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죠. 내수 위주로 전환하는 이유는 대통상 마찰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거대 내수 시장을 활용할 필요도 있으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된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한편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경기 회복 수준을 고려해서 그간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유동성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는 10%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한은에서는 8% 성장을 전망하였죠.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요, 주요 기관별로 중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 수치가 나오는데 대체로 8% 내외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위엔화는 작년 5월에 달러당 7.142엔의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계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위엔화 강세 요인은 예상보다 빠른
바이러스 극복,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여기에다가 무역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대국들은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달러 위엔 스팟 환율이 6.4866까지 내려갔더군요. 개인적으로 올 연말 달러 위엔 환율이 6.34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속보, Brexit carnage, shellfish trucks protest in London over export delays.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네, 브렉시트 피해 어민들이 어제 영국 국회 및 수상간접 근처에서 대형 트럭을 끌고 와서 주차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EU로의 어패류 수출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해지에 대한 항의인데요. 그 트럭에 쓰인 구호 내용을 보면은 브렉시트 카니지, 즉 브렉시트 대학살, 그리고 어패류 산업 파괴하는 무능 정부 등으로 아주 강한 어조의 구호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어민들이 EU로 수출하려면요, 의핵 증명, 건강 확인, 세관 신고 등 400여 페이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른해 종래 15분 소요되던 것이 이제는 하루 내지 이틀씩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 새우, 가재 등의 어패류의 신선도가 하락하고 심지어는 폐사하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이 불가할 수도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한 어패류 회사는 200명 직원을 갖고 있는데 브렉시트 전에는 매일 밤에 어패류 한 대 내지 두 대 트럭을 20만 불 상당의 어패류를 프랑스로 수출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상자도 수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단, 시작에 불과하다고는 거죠. 수산물 회사 외에 식품 회사, 각종 부품 회사 등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관세 무쿼타의 어떤 딜 성공이라고 했지만은 이는 thin agreement에 불과하고 통관과 입국 절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데 또 문제가 있죠. 게다가 향후 환경 규제, 식품 규제 등과 같은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등 파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주도한 브렉시트, 이게 실현은 됐지만은 이제 난감한 현실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런던 시내에서 트럭 항의 시위하는 모습 사진으로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속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